사람은 언제부터 껌을 씹었을까요? 껌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최초의 국산 껌은 무엇일까요? 껌에 대한 역사와 모든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껌은 대체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껌 좀 씹었다는 말은 청소년기의 일탈을 암시하고, 껌값이라는 말은 아주 사소하고 저렴하다는 뜻을 지닙니다. 도둑들이라는 영화에 등장하는 씹던 껌이라는 역은 한물 가거나 그리 중요하지 않은 존재를 뜻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껌 씹는 것을 금지하거나 교실 바닥에 붙은 껌을 제거하는 벌을 주기도 했지요. 싱가포르 같은 나라에서는 1993년 껌을 씹는 행위뿐만이 아니라 반입도 금지하여 최대 $1,000의 벌금을 내는 법을 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이런 껌을 왜 씹게 되었을까요? 베탄 패트릭과 존 톰슨이 공저한 1%를 위한 상식 백과란 책에 따르면 껌을 가장 먼저 씹은 것은 그리스인들이라 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유향수의 수지를 씹었고, 마야인들은 사포딜라 나무에서 나오는 치크를 씹었으며, 북미 인디언은 가문비 나무의 진액에 밀랍을 섞어 씹었다 합니다. 최초로 시중에 판매된 껌은 1848년 존 커티스가 미국 메인주의 가문비 나무로 만든 껌이라 합니다. 그 후에 아담스라는 사람이 씹을 때마다 끈적거리는 가문비 나무 껌의 단점을 보완해 치클로 질겅거리는 껌을 만들었다 하는데, 놀랍게도 그는 원래 치클로 타이어 바퀴를 만들려 했다는군요. 1871년 1월에 아담스 뉴욕 추잉껌이라는 회사에서 시판한 껌의 가격은 1페니였다 합니다. 1890년 초반부터 윌리엄 위글이라는 사람이 위글이 추잉껌으로 본격적으로 껌 장사에 나서게 됩니다. 껌은 6.25 전쟁에 참전한 미군을 통해 우리에게도 전해집니다. 미군의 전투 식량인 시레이션에 들어있던 껌은 초콜릿과 함께 전시의 어린이들에게 미군이 던져주던 물건 중에 하나였지요. 미군 트럭이 지나가면 아이들은 기브미어 껌을 외치며 몰려갔습니다. 동네 친구가 미군이 던진 껌을 줍다가 트럭에 치여 사망한 일도 있었습니다. 한 통의 껌과 바뀌어진 소중한 생명이 아직까지 안타깝게 기억됩니다. 껌은 당시 어린이들이 가장 먼저 익힌 영어 단어 중에 하나였지요. 당시 미제 껌은 표면에 빗금이 찍혀 있었으며 독특한 과일 향과 맛이 났습니다. 롯데제과의 주시 프레시라는 껌이 그 맛과 비슷했지요. 그나마 껌은 도시에서나 만날 수 있었으며, 시골 아이들은 밀이나 송진을 껌의 대용으로 씹었습니다. 우리가 만든 최초의 껌은 무엇일까요? 1956년 해태제과에서 내어놓은 풍선껌이라 합니다. 그 밖에도 설탕껌과 떡볶이껌이 있었고, 1960년대에 등장한 셀렘민트껌이 유명했지요. 미군 부대에서 유출된 셀렘이라는 양담배의 인기와 더불어 셀렘민트껌은 판매고를 높이게 됩니다. 껌의 인기가 높아지며 1967년 롯데제과에서도 껌을 내어놓습니다. 쿨민트 껌을 시작으로 페퍼민트 껌, 바브민트 껌이 이어집니다. 이에 맞서 해태제과는 차별화된 껌들을 내어놓는데, 금연을 위한 은단껌, 시가껌이 있었지요. 담배 모양의 시가껌은 아이들이 장난삼아 입에 물고 연기를 뿜어내는 신용을 하기도 했는데, 과연 금연의 효과가 있었는지 의아합니다.
롯데에서도 그의 질세라 커피 맛이 나는 커피껌을 내어놓으며 껌 시장은 뜨겁게 달아오릅니다. 그러나 후발주자인 롯데의 대표적인 꿈은 1973년에 출시된 주시 프레시, 스피아민트, 프레시 민트 껌이라 하겠습니다. 70년대에 들어서면서 껌은 감성에 호소하는 꽃향기를 풍깁니다. 1976년 해태에서 내어놓은 아카시아 껌, 롯데의 라일락 껌은 입안 가득 아카시아와 라일락 향내를 풍기게 했지요. 이러한 감성은 향기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사춘기 소녀들의 감수성에 호소하여 시까지 동원됩니다. 롯데의 꽃편지 껌은 서정적인 포장과 함께 속지에 손글씨체의 시들을 끼워 넣었지요. 껌의 이러한 서정적 분위기는 80년대 들어 현대적 감각으로 바뀝니다. 꽃잎의 펜으로 시를 적던 소녀들은 어느덧 에뜨랑제하며 차밍하고 아뜰리에적인 입으로 변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낭만적인 서정도 얼마지 않아 실용적인 기능에게 자리를 내어주게 됩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굶주림보다 비만을 걱정하는 이들이 늘며 껌 속에 섞인 당분을 우려하게 됩니다. 이런 분위기에 무설탕, 치아 건강을 위한 껌들이 발빠르게 등장합니다. 해태제과의 덴티큐, 무설탕 껌과 롯데제과의 덴티스트리와 슈가 프리껌이 나오지요. 90년대에 이르러선 일일이 기억도 못할 만큼 다양한 기능성 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온 드라이브들이 늘며 등장한 졸음방지 껌, 사회가 복잡해지며 높아진 스트레스를 푸는 껌에 이어 녹차의 후라보노이드 성분을 내세워 롯데와 오리온이 내어놓은 후라보노 껌, 핀란드의 자작나무에서 추출된 자일리톨 성분을 부각한 자일리톨 껌 등이 구취와 충치를 예방하는 효과로 관심을 끌게 되죠. 수많은 껌들이 있었지만 입으로 풍선처럼 부풀리던 풍선껌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1928년 미국의 월터 다이머라는 회계사가 최초로 개발했다는 풍선껌은 분홍빛을 띄었는데 유럽에서는 이 분홍색의 풍선껌을 거래하는 핑크마켓이라는 암시장이 있을 정도라 합니다. 입으로 바람을 불어넣으면 풍선처럼 부풀던 버블껌은 전후의 젊은이들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되기도 했지요. 국내에선 해태즈가가 처음으로 내어놓은 풍선껌은 흰색이었는데 후에 색소를 넣어 붉거나 푸른 풍선을 만들게 되었지요. 저렴한 일반 껌에 크레용을 넣어 컬러 풍선껌처럼 만들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입안에서 씹히던 크레용의 촉감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해태 풍선껌은 당시 인기 만화가였던 신동훈님의 홍길동이 그려져 있었고 짧은 만화 종이를 넣어 팔기도 했죠. 껌은 긴장을 풀어주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생사를 오가던 2차 세계대전 중에 군인들은 한 해에 3,000개의 껌을 씹었다는 통계가 전해오며 지금도 타선에 올라선 프로야구 선수와 피말리는 승부를 지켜보는 축구 감독들도 껌을 애용하고 있지요. 영국의 메이저리그 명문 축구팀인 맨유의 전설적인 감독 알렉스 퍼거슨 경도 껌 매니아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3년 웨스트 브로미치 엘비언 팀과 서로 5골을 주고받는 경기를 지켜보던 퍼거슨 감독이 씹던 껌은 최근 경매 사이트인 이베이에서 39만 파운드,
한화로 5억 8천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껌은 어른들의 멀미약으로도 쓰였지요. 시외버스마다 시골 노인들이 멀미를 막으려고 부지런히 껌을 씹었습니다. 한때는 껌을 딱딱 소리내어 씹는 유행도 있었지요. 그 시절의 한국 영화에는 유흥업소나 접객업소의 여성역은 을의 껌을 요란스럽게 소리내어 씹는 연기를 보였습니다. 아직도 그 소리를 내지 못하는 나는 당시 영화 감독들이 왜 그런 연기를 시켰는지 자세한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요즘은 개들도 껌을 씹지만 껌을 여럿이 돌려 씹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단물이 빠져도 온종일 씹다가 밤에도 입에 물고 잤습니다. 입에서 흘러나온 껌이 머리에 들러붙기도 했죠. 끈적거리는 껌이 들러붙은 머리는 가위로 잘라냈지만 머리가 짧은 남자아이들은 면도로 밀어서 본의 아니게 머리에 땜빵이 생기기도 했죠. 그런 일을 겪고 나선 잠잘 때 껌을 벽에 붙이고 잤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모닝 커피를 마시듯 벽에 붙여놓아 딱딱해진 껌을 떼어 씹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지요. 형제들이 많은 집에서는 일찍 일어난 어린이가 임자입니다. 껌을 공유하는 것은 형제뿐이 아니었습니다. 씹던 껌을 친구에게 빌려주었다가 돌려받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진저리를 칠 일이지만 입안에 껌을 주고받던 시절의 친구들은 껌처럼 끈끈한 우정을 이어나갔지요. 함께 게임을 하는 사이와 함께 껌 씹는 사이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껌을 벽에 붙이는 풍습은 미국에도 있다 합니다. 미국 시애틀에는 씹던 껌을 붙여놓은 껌벽이라는 거리가 있어 관광 명소가 되었다 합니다.